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막이 아닌 농촌 체리용 쉼터를 12월에 도입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건 종전에 여기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농막이 아닌 바로 이런 체리용 쉼터로서 농막에서는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는 원칙이 있었는데 체리용 쉼터는 숙소로서 가능하다는 건데 오늘 농촌 체리용 쉼터의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농막이라고 하는 것은 6평 이하의 주거, 상업 이용이 불가했죠.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의 관계가 없었는데 여기 체리용 쉼터는 임시 주거시설로서 10평 이하로서 정화조,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고 최장 12년 이상 12년 동안 존치한다는 내용이 모든 민원의 사용자들의 불편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최장 12년을 연장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정부가 농촌에 짓는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 체리용 쉼터를 오는 12월에 도입합니다. 농촌 체리용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지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든 조립식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을 뜻합니다. 자, 농촌 체리용 쉼터 12월로 시행 확정이 되고 5도 2촌, 그러니까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방식을 5도 2촌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4도 3촌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그래서 귀농귀촌 수요가 늘면서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을 한 겁니다. 자, 농촌 체리용 쉼터 2024년 12월 시행 예정이면서 농촌 체리용 쉼터는 먼저 유행을 했던 농막 6평 이하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농막은 본래 농업용 창고로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시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거를 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농막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주말 별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막이 아닌 농촌 체리용 쉼터를 이제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체리용 쉼터는 농막과는 달리 합법적인 주거 공간으로 도시민들이 농지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임시 거주시설입니다. 농촌 체리용 쉼터는 자신이 소지한 농지에 연면적 10평 이하로 설치할 수가 있고 정화조, 데크, 주차장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한 분이 이제 노후에 이러한 농막이 아닌 농지에다가 농촌 체리용 쉼터를 관람을 하면서 나도 이런 데다가 내 농지에다가 이런 체리용 쉼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체리용 쉼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것은 물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까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설치 절차도 간편해서 농촌에서 주말을 보내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되고 농촌 체리용 쉼터가 농촌 생활 인구를 유입하고 농지 거래를 활성화해서 도내의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자, 농촌 체류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체리용 쉼터를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농촌 체리용 쉼터의 모든 것을 한번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리용 쉼터라는 것은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합법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기존의 농막과는 차이가 있죠. 시설 규모 연면적 33평방미터, 그러니까 10평이죠. 데크, 정화조, 주차장은 별도입니다. 자, 그래서 부속 설치 기준이라든지 첨화데크가 없는 경우가 있고 첨화데크가 있는 경우 이렇게 넓게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첨화데크가 있는 경우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을 한다는 거고, 주차장법에서 주차장 일면을 허용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농막이 아닌 농촌 체류용 쉼터가 앞으로 2025년도에는 상당한 붐을 일으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농의무 및 제한 지역에 있어서 일정 면적 이상을 영농활동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10평의 그러한 체류용 쉼터를 지어놓고 그냥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여기 나와 있죠.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 데크, 정화조 등 것을 합산한 면적의 2배 면적의 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농지에 영농활동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 위험 등의 특정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할 거고요.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법 또는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촌 체류용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이 기존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촌 체류용 쉼터 입지 기준에 충족을 하면서 10평 이하의 부합이 되고 쉼터 설치 신고를 하고 농지대장에 등재를 하면은 이제 농촌 체류용 쉼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막 이동식 주택에서 이제는 농촌 체류용 쉼터 이런 내용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존 농막 제도를 개선을 한 겁니다. 연면적 6평 이하 됐던 것을 주차장 일면 설치를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농지대장 등재 의무를 했다는 것이 기존 농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농촌 체류용 쉼터 대체 그게 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용 쉼터의 모든 것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1가지의 질문을 Q&A로 해서 질의응답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는 농지 이용 행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그러한 임차농이 있지 않겠어요? 임차농은 토지 소유주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했을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농촌 체류용 쉼터 아주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농촌 체류용 쉼터는 여기 복층은 현재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지 컷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 체류용 쉼터 Q&A에 있어서 2층, 3층까지 설치하거나 다락을 설치할 수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체류용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며 예외적으로 임시숙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용자 안전을 감안해서 1층에 한해서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1층 높이 4m 이내에서 최대 1.5m까지 다락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1층에 한해서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2, 3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의 이런 단층 구조로 농촌 체류용 쉼터에 여러 가지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금 동영상을 찍으시는 여러분들 농촌 체류용 쉼터에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요즘 이러한 농촌 체류용 쉼터에 이러한 주택 가설 건축물이 많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 그러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농촌 체류용 쉼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연구소에 문의를 하셔서 같이 한 번 더 연구를 하시면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식으로 무조건 그림만 보고 할 것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 Q&A 세 번째입니다.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데크와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농촌 체류용 쉼터 연면적 10평 이내와는 별도로,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화조는 하수도법, 개별법 및 지방자치 조례로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농촌 체류용 쉼터 앞으로 이런 모형들이 상당히 농촌에 많이 설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농촌 체류용 쉼터 네 번째 Q&A입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최소 보유 농지 면적이 얼마인가요? 자, 여기 좀 중요하죠. 쉼터와 데크, 주차장, 기타 부속시설 등을 합산한 면적에,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한 10평 플러스 한 7평, 8평이 나오는데 그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외의 농지에서는 뭐를 해야 돼? 바로 영농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거 규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농지가 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농촌 체류용 쉼터를 갖다 놓고 그냥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에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여기 나와 있죠. 농사를 지어야 등 영농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멋진 사진의 모습, 체류용 쉼터에 관련된 이러한 멋진 사진이 나와 있네요. 다섯 번째는 농촌 체류용 쉼터 존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하되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종전에 3년의 범위에서 12년까지 했는데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것은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12년 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3일을 초과해 연장할 경우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여기 중요합니다. 건축조례로, 지자체의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 애고 중에 있습니다. 자, 또 여기 그 농촌 체류용 쉼터에 여러분들의 시설을 맞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체류용 쉼터에 이러한 샘플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농촌 체류용 쉼터에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의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농촌 체류용 쉼터가 임시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시거주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안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모델 샘플이 여러분들이 직접 체류용 쉼터의 이런 샘플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여기 또 세금 문제가 있네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자, 여기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가 부과가 되려고 한다면 정식 건물이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용 쉼터는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시거주시설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고,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세 한 10만 원 정도와 재산세 연 한 1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취득세와 재산세, 쥐꼬리만한 그러한 세금은 내야 된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또 멋진 화이트 그러한 모델로 해서 체류용 쉼터의 모형이 나와 있네요. 여덟 번째입니다. 이거 많이 질문들 하시더라고요. 농촌 체류용 쉼터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의견이고요. 그러면 또 읍면이 아닌 동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농촌 체류용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지역의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읍면이 아닌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 여기 농촌 체류용 쉼터에 또한 여러 가지 모델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플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 Q&A에서 10번째입니다.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되나요? 도로의 문제, 농촌 체류용 쉼터의 도로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줬는데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반드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면도, 이도, 농도 또는 소방차, 응급차 등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 4m 이상이다 이런 것은 규정이 없고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황 도로는 오랜 기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온 사실상의 통로를 말하며 쉼터 설치가 가능한 도로 여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판단토록 한 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체류용 쉼터 치고는 아주 넓은 면적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농촌 체류용 쉼터는 10평 이하 실질적으로 이러한 체류용 쉼터의 면적이고 데크라든지 정화조 또는 주차장 면적은 별도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11번째입니다. 기존의 농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농막을 체류용 쉼터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연면적 6평 이내와는 별도로 데크와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을 허용하여 영농활동의 편의성을 높였고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시설 기준을 충족하면은 일정 기간 이내에 3년입니다.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단 농막이 체류용 쉼터 입지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농촌 체류용 쉼터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지금 사진에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막이 아닌 농촌 체류용 쉼터 12월에 도입되는 애정을 농림축산식품부의 Q&A 11가지의 질문과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막이 아닌 체류용 쉼터 2024년 12월 이후에 도입을 할 예정이니까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 또 5도 2촌, 4도 3촌을 꿈꾸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농촌 체류용 쉼터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 체류용 쉼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연구소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심껏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